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인물이 모종의 이유로 다른 세계로 넘어가서 깽판친다. 이제는 정말 흔한 설정이지만 아직까지 공장에서 찍어내듯 나오는 통칭 이세계물. 대부분은 뻔한 전개와 식상한 스토리로 조세계물이라고 깔고 있는 지금 양배추가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패고 다닌다던가 고블린 같은 약한 몬스터들은 오래전에 멸종됐다던가 등 신선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 판타지 세계관은 물론 따로 보면 정말 쓸모없지만 모아놓고 보니 어떻게든 돌아가는 파티원들 간의 케미로 2016년부터 아직까지 언급되며 우리에게 신선한 재미를 준 작품이 있죠. 오늘 다룰 작품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약칭 코노스바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 카즈마, 방구석 게임 페인인데요. 그런 그가 간만에 게임 하나 사겠다고 밖에 나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어떤 여자아이가 트럭에 치일 뻔하는 걸 보면서 그걸 도와주다가 그 여자아이 대신에 트럭에 치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주인공은 의식을 잃고 어떤 본 적 없는 공간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니까 어떤 여자애 한 명이 놓여있어요. 뭐 지가 여신이라고 하는데 여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그녀의 말에 의하면 일단 여기는 사후세계라고 하는데요. 주인공은 여자아이가 살았나 죽었나 먼저 물어봅니다. 그런 거 보면 되게 사실 착한 애예요. 아무튼 그 여자아이가 살아있는데 너가 만약 걔 대신에 치이려고 걔를 밀지 않았으면 다칠 일도 없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지? 하니까는 사실 주인공을 친 건 트럭이 아니라 트랙터였고 주인공은 치였다는 착각에 쇼크로 사망했대요.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의료진들 사인 분석하다가 우참 실패했고 너네 가족들 지금 너 사인 들으러 가고 있다고 막 놀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사실 주인공은 벌써 기분이 나빴어. 근데 팩트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뭐 일단은 이제 제대로 본론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여신의 이름은 아쿠아고 이제 너가 사후세계에 왔으니까 이 세계에서 환생할 것이냐 천국 같은 곳에 가서 계속 지낼 것이냐 이렇게 선택지를 줘버리면 어떤 미친놈이 저 이 세계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천국은 게임도 많아도 없고 재미없는 곳이다. 틀딱들만 가는 곳이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 세계는 마왕군의 침공으로 인해 혼란한 상황이라서 이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잘 없어. 그래서 너가 기억을 가진 채로 환생할 수 있다. 그리고 하물며 지금 태어나면 원하는 것을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걸로 너가 만약에 마왕까지 잡는다? 그러면 신이 너가 원하는 소원 아무거나 한 가지 들어줄 거야. 기억을 가진 채로 치트 능력까지 주면서 이 세계로 간다? 이거는 주인공 누구라 했어요? 주인공 게임 페인이잖아. 그러니까 이 세계물에 대한 동경이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로 간다고 선택을 한 거죠. 이런 거 보면 이 여신이 영업을 진짜 잘해. 괜히 여신이 된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능력을 가져가지?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여신이 갑자기 급 거만해져요. 왜? 이 세계에 이미 간다 했거든. 잡은 물고기한테 막 그렇게 힘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너 빨리 골라라. 어차피 게임 페인한테 기대하는 거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좀 빨리 골라 이러는 거야. 주인공은 이미 짜증나 있는데 얘가 거만해지니까 이제 눈깔이 돌아버리죠. 야, 안 되겠다. 이 세계로 가져갈 거? 너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새로운 여신이 딱 내려와가지고 그 조건 확인했습니다. 가져가세요 하면서 散々バカにしてた男に一緒に連れてかれるってどんな気持ちだ。 그래서 여신의 힘과 함께 내가 마왕을 쓰러뜨리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주인공이 신나서 이 세계에 딱 도착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여신은 막 질질 짜고 있어. 이제부터 어떡하냐고. 이제 그런 건 사실 주인공이 알 바 아니야. 일단 손 먼저 딱 이렇게 벌려요. 아니 야, 나 지금 아직 장비 못 입었다. 초기 장비랑 정착 지원금 이런 거 빨리 줘. 하니까는 그딴 게 어딨어. 보내진 건데 여신도. 그럼 뭐 아는 거 있냐 물어보니까 아니 난 여신이라서 이런 아랫세계의 일은 알 이유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는 거야. 그때부터 주인공은 딱 눈치를 챕니다. 이 새끼 쓸모가 없네. 그래도 일단 주인공은 얘기했다시피 이런 이세계물 뭐 게임 이런 걸 잘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일단 처음에는 길드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신을 데리고 길드로 향합니다. 그렇게 길드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투력 측정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주인공이 딱 이렇게 마석 같은데 딱 손대면 마력 측정 막 안 돼가지고 마석 부서지고 막. 주인공은 그런 상황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신나가지고 있는데 딱 이렇게 스탯을 보니까 다 고만고만해. 다 별로야. 지력이 조금 높고 행운만 최상급이래. 그냥 상인이나 하라고 하는데 상인도 사실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는데 무슨 상인이야. 그래서 주인공은 기본 직업인 초보자를 고릅니다. 그리고 이번엔 여신 아쿠아 스탯을 딱 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놀래. 지력이 조금 낮고 행운이 바닥이야. 최하 스탯인데 모든 스탯이 그냥 맥스다. 뭐 일단 근본은 여신이니까 당연히 스탯이 높은 거죠.
직업은 힐러가 좋으니까 힐러 최고 직업인 아크프리스트 할게요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 주인공은 초보자지만 대충 그냥 헤딩하면서 잡몹 잡으면서 천천히 올라가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그 길드에 의뢰 뭐 있나 하면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잡몹이 없는 거야. 이거 혹시 좀 약한 몬스터들은 다 어디 갔냐? 마을 근처 잡몹 같은 거는 이미 오래전에 다 잡혀서 멸종했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야. 마을에서 떨어진 센 몹밖에 이제는 몬스터가 남아있지 않다. 근데 센 몹을 잡기에는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지원금이나 뭐 장비 이런 게 없었어. 알몸으로 센 몹을 초보자랑 힐러로 잡을 수 있냐? 사실상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생존에 이제 급급해집니다. 일단 하루 벌어먹고 사는데 급해요. 막노동을 하면서 잠은 마구간에서 자면서까지 하루하루 이렇게 연명하면서 지내요. 그렇게 이제는 이 세계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쯤 경각심이 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 세계로 온 게 이렇게 막노동하면서 지내려고 이 세계로 온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막노동으로 번 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손검을 딱 하나 사가지고 거대 개구리를 토벌하라는 첫 퀘스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대 개구리한테 도착했는데 주인공은 일단 검을 들었다곤 했지만 초보자잖아요. 개구리한테 1대1로 상대가 안 되는데 여신은 나름대로 지가 여신이라고 아직도 프라이드가 남아있어. 야, 내가 여신인데 고작 저딴 거 잡는데 도움을 줘야 돼? 하고 있을 때 개구리가 여신을 먹어버립니다. 이제 부딪혀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은 파티원을 한 명 더 모집하자. 근데 지금 파티 상태를 보면은 초보자 한 명에 힐러 한 명, 이 허접한 파티 구성원을 보고 지원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팔이 날리고 있을 때쯤에 딱 한 명이 찾아옵니다. 募集の張り紙見させてもらいました。我が名はメグミン。アークウィザードをなりわいとし爆裂魔法を操る者。 아주 제대로 중2병에 걸리셨는데 뭐 그래도 스펙은 완벽한데 딱 보니까 쎄한 거야. 근데 이걸 옆에서 아쿠아가 실드를 쳐줍니다. 얘네들은 홍마족이라는 애들인데 태생적으로 마력이 강하다.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받아서 다시 한번 퀘스트를 수주합니다. 개구리한테 가자마자 이제 법사, 이름이 메구밍이라고 하는데 바로 마법을 써요. 쓰는데 와, 이게 마법이지 싶을 정도로 엄청 센데 그거 한 번 쓰더니 얘가 갑자기 눕는 거예요. 왜 갑자기 눕는 거야? 하니까 마나를 다 썼대. 너무 센 마법을 쓰니까 이거 한 번 쓰더니 뻗어버린 거지. 이번에도 그렇게 메구밍이랑 아쿠아가 개구리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망쳐 나와가지고 다음번에는 폭렬 마법이 아닌 조금 더 약한 마법으로 더 많은 개구리를 잡아보자 했는데 아니? 나는 폭렬 마법만 배웠고 다른 스킬 배울 생각도 없어. 나는 폭렬 마법만 쓸 거야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폭렬 마법을 쓰려고 아크위자드가 된 로망충이라는데 주인공 카즈마는 뭐지 저 등신은? 하면서 내쫓으려고 하니까 막 울면서 매달리는 거야. 근처에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꼬마 여자아이를 가지고 논다, 애를 막 버리려고 한다 이런 소리가 도니까는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일단 메구밍을 파티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머리를 싸매고 이제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어떤 강해 보이는 여자 기사가 모집 공고 보고 왔다, 파티에 넣어달라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세 보이긴 하는데 뭔가 눈이 이상해. 동공이 풀려있어. 주인공은 이제 메구밍하고 아쿠아를 보면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딱 보자마자 쟤도 나사 빠진 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핑계를 대면서 우리 파티에 제대로 된 딜러도 없고 지금 우리 파티 들어와 봤자 개구리한테 먹히기만 하고 안 좋은 일만 당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오히려 좋아 이러는 거야. 얘는 정신까지 글러먹었구나. 진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이 이상한 애구나 하고서는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딱 왔어요. 아침부터 어쨌든 아직 파티가 안 돌아가니까 무슨 스킬을 배워보자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인공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도적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너 기술 고민하는 거면 내가 싸게 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려줘 하고서는 딱 이제 배우러 갑니다. 기술을 배우러 가니까 스틸이라는 기술을 알려줘요. 스틸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소유물을 랜덤으로 한 가지 뺏어오는 거예요. 도둑질이지. 그리고선 한다는 말이 야 이거 되찾고 싶으면 너가 스틸을 배워가지고 다시 한번 뺏어봐 이러는 거예요. 양아치인데 주인공은 이게 이 세계지 이러면서 또 신나가지고 스틸을 딱 쓰는데 뭔가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보니까는 속옷이 나왔다. 근데 그거를 또 여자 기사가 보면서 やはり私の目に狂いはなかった。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매달립니다. 계속 파티에 넣어달라고. 근데 얘까지 넣어버리면 사실상 멸망전이야.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메구밍이랑 그 여기사랑 같이 설득해서 내보내야겠다. 딱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너네가 사실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마왕 죽여야 돼. 너네들도 사실 마왕이 얼마나 센지는 알고 있잖아? 이렇게 설득을 해보는데 마왕한테 잡혀서 야한 짓을 당하는 건 항상 여기사의 몫이라면서 오히려 좋아 또 이러고 있는 거야. 와, 얘는 진짜구나. 일단은 메구밍이라도 내보내자 해가지고 메구밍을 또 보니까는 또 이 중2병 기질 나왔죠. 나보다 센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제대로 조졌다 싶을 때 갑자기 긴급 경보가 딱 울립니다. 모든 모험가들은 마을 입구로 모여달래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마왕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양배추들이 습격을 해와요. 이 세계에서 양배추들은 우리가 아는 양배추가 아닌 거야. 계속 땅에 박혀서 에너지를 끌어모으다가 수확철이 되면은 지 혼자 날아가가지고 어디 좋은 땅에 가가지고 여생을 보내다가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날아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양배추들이 날아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수확해라 라는 두 번째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근데 양배추들도 그냥 잡히지 않아. 막 공격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센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모험가들이 쓰러지고 있을 때 딱 그 양배추의 무리로 혼자 그 여기사가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모든 공격을 막아내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우리를 지키려고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주인공의 눈엔 보이는 거야. 얘가 맞으면서 기뻐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구도가 딱 봐봐요. 앞에서 메인 탱커가 공격을 다 받아주고 있는데 법사 있죠, 메구밍 눈깔이 돌아가가지고 저렇게 몬스터가 많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참아 이러면서 앞에 기사가 있는데도 거기다가 폭렬 마법을 그냥 갈겨버립니다. 보통이었으면 죽었을 만도 한데 기사는 또 그걸 버텨내요. 그만큼 이제 사실 능력은 있는 거지. 그래서 한번 정산을 해보니까 돈이 꽤 되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 없는 초보자랑 뭐 하는지 모르겠는 힐러 여신이랑 스킬 한번 쓰면 오링 나는 법사, 마조히스트 탱커 이렇게 해가지고 대환장 4인 파티가 딱 결성이 됩니다. 이제 그래도 파티를 맺었으니까 제대로 의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의뢰란을 보니까 무슨 엄청 센 몬스터밖에 없는 거예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근처에 어떤 마왕군 간부 같은 애가 여기로 와가지고 잡몹들이 마왕군 간부가 무서워가지고 다 숨었다. 그런데 뭐 어떡해.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쿠아는 양배추 잡았던 거 막 팔면서 알바하고, 카즈마랑 메구밍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근처 폐성 같은 데에 맨날 가가지고 폭렬 마법을 한 번씩 쓰고 돌아와요. 마지막으로 다크니스는 수행을 떠나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이제는 카즈마가 폭렬 마법의 소리만 듣고도 이게 어느 정도로 잘 썼구나, 풍압이 이 정도니까 야, 이 정도면 컨디션 좋네,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올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더 비상 소집이 걸립니다. 비상 소집의 내용은 마왕군 간부가 쳐들어왔다. 그래서 다 같이 간부가 있다는 곳으로 가보니까 마왕군 간부가 하는 말이 누군지 딱 보이잖아요. 메구밍이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얘가 전에는 자기도 기사였다면서 이번엔 그냥 경고로 넘어간다, 다시는 우리 집에 폭렬 마법 쓰지 마 하고선 이제 집에 가는데, 메구밍이 여기서 안 된다, 나는 하루에 한 번 폭렬 마법을 쓰지 않으면 죽는 병에 걸려서 난 써야겠다 이러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저주를 걸어버립니다. 일주일 뒤에 죽어버리는 저주를 딱 거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다크니스가 맞아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로 내 성으로 직접 와가지고 나한테 덤벼봐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물러가는데 다크니스가 여기서 한마디 합니다. 見るがいい。あのデュラハンの兜の下のいやらしい目を。呪いを解いてほしくば黙って言うことを聞けと兵士者の目だ。 이게 마왕군 간부가 곤란해하는 게 진짜 킬포인데, 뭐 아무튼 마왕군 간부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일단 아쿠아는 여신이잖아. 이 저주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저주도 풀렸으니까 사실 그 듀란의 성으로 갈 필요가 없죠. 다시 평소처럼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거예요. 한 번 더 그 듀란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너네들은 일주일이나 지날 동안 너네 그 성기사가 그렇게 큰 희생을 해줬는데 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하면서 이제 그 성기사 다크니스가 천천히 앞으로 와가지고 저 살아있는데요? 이러면서 손을 드는 거야. 뻘쭘해가지고 서로 할 말 없어.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쿠아가 앞에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면 성에서 우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거냐고 놀리면서 멘탈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니들 같은 건 한 주먹거리도 아주 뭐 좋아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사실상 아쿠아가 이제 마왕군 카운터였던 거죠.
일단은 여신이니까 마왕군한테 굉장히 센 건데요. 공격 한번 맞더니 이 마왕군 간부가 잔뜩 쫄아가지고 잡몹을 소환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잡몹들이 아쿠아만 따라다니는데요. 이제 얘네들도 본능적으로 아쿠아가 여신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잡몹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누구 차례야? 이제 메구밍이 이쁘게 몬스터들이 다 모여있는 거 보고 폭렬 마법을 거기다가 써버려요. 그렇게 깔끔하게 잡몹 처리까지 완료했습니다. 잡몹까지 정리하니까 이제 그걸 보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야, 저거 마왕군 간부라더니 사실 별거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달려드는데 순식간에 전부 다 해치워버립니다. 보기에는 이제 별거 없어 보이지만 실력은 진짜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진짜 안 좋아요. 카즈마 측에서는 조커 카드인 메구밍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딱히 대항할 수단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카즈마가 갑자기 물대포를 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빙결 마법을 걸어가지고 발을 묶어요. 발을 묶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거기에다 대고 스틸 스킬을 써보는데 급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스틸이 안 먹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쟤를 약화시켜서 그 후에 스틸을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게 아쿠아가 물의 여신이란 말이에요. 아쿠아한테 물을 잔뜩 소환해가지고 쟤를 흠뻑 적셔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신의 힘이 담긴 물이니까 이거를 맞으면은 약화될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쿠아가 딱 이렇게 스킬을 쓰니까 아주 홍수가 나버립니다. 좀 과하긴 했는데 어쨌든 흠뻑 젖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틸을 사용합니다. 스틸로 훔친 거는 그래서 머리로 축구하자면서 잔뜩 가지고 놀다가 아쿠아가 성불시켜버리면서 성공적으로 마왕군 간부를 처치했습니다. 그렇게 마왕군 간부를 쓰러뜨렸으니까 보상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보상으로 나온 금액이 무려 3억. 3억인데 문제는 뭐냐? 이제 물 마법을 쓰면서 홍수가 났다 그랬잖아요. 마을이 초토화가 된 겁니다. 일단은 공적을 생각해서 일부만이라도 배상해라 하면서 나온 배상 금액이 3억 4천. 드디어 하루살이에서 탈출하나 했는데 오히려 빚더미에 앉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온갖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위험한 퀘스트를 하기도 하고, 그 위험한 퀘스트에서 카즈마가 죽어서 다른 여신과 인사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위즈라는 또 다른 마왕군 간부와 조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위즈라는 애가 착한 애라서 서로 친해지게 되는데요. 그 위즈가 저번에 도와준 담례라고 드레인 터치라는 자신의 몸에 닿은 상대방의 체력이나 마나를 흡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스킬도 알려주고요. 어떤 귀족의 별장에 있는 악령을 퇴치해주는 조건으로 당분간 그 집에서 살아도 된다는, 집이 없는 카즈마 일행에겐 굉장히 소중한 그런 의뢰까지 수주해주고요. 뭐 그 이후로는 집도 생겼겠다, 나름대로 빚도 갚고, 그렇게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갈 무렵에 갑자기 한 번 더 긴급 소집이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마왕군 모시갱이겠지 하면서 보니까 무슨 거미 같은 기계 로봇이 막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게 고대의 병기인데 폭주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기계 덩어리니까 물리적으로 해치울 수도 없고, 혹시 뭐 저거에 약점 같은 게 있냐, 그거를 알고 있는 왕국은 처음에 저 병기가 폭주하자마자 망해버려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일단 고대의 병기니까 결계가 쳐져 있어가지고 마법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물리적으로도 안 돼, 뭐 마법도 안 돼, 약점도 몰라. 이걸 어떻게 막아달라는 거야. 이제 다들 포기하고 있을 무렵에 주인공이 근데 결계 정도는 아쿠아가 여신이니까 어떻게 해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결계는 아쿠아가 해제한다 치고 이제 이거를 부술 수 있는 화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여기서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구밍한테 어떻게 한 번에 될 것 같냐 물어보니까 이거 한 번에는 안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한 번 쓰면 끝이잖아. 추가적인 화력이 더 필요한 거죠. 여기서 저번에 친해졌던 마왕군 간부가 도와주겠다고 와요. 얘도 폭렬 마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거죠. それでは皆さん緊急クエスト開始です。 그렇게 고대의 병기를 물리치라는 마지막 긴급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다들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크니스는 혼자 앞에 가가지고 가오를 잡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너가 아무리 맞는 걸 좋아한다지만 폼 잡고 있지 말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숨겨왔던 사실을 얘기해줍니다. 나는 이 근방을 다스리는 영주의 딸이다. 나에게는 이곳에 살고 있는 모두를 지킬 의무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할 시간도 없이 고대 병기가 눈앞에 쳐들어왔습니다. 먼저 아쿠아의 결계 파괴. ブレイクスペル 다음은 위즈와 메구밍의 폭렬 마법. エクスプロージョン。 자,
자, 그렇게 모두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 무렵 俺これが終わったら結婚するんだ 제대로 사망 플래그를 세웠죠. 被害甚大につき自爆機能を作動します。 그렇게 두 번째 긴급 퀘스트 고대병기의 자폭을 저지하라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다크니스가 혼자 흥분해서 병기의 내부로 진입합니다. 그걸 보고 근처의 사람들은 아, 저게 터지기 전에 때려 부숴가지고 막을 생각이다 이러면서 다 같이 들어가서 아주 깽판을 쳐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제우실 같은 곳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 병기의 책임자였던 것 같은 시체와 그의 일기가 놓여져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주인공 일행은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죠. 옛날 어느 천재 과학자가 있었는데 국왕의 지원 아래 병기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런데 만든 건 좋은데 이걸 움직일 동력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동력원이 없다는 핑계로 어떻게든 국왕한테 연명하고 있었는데 국왕이 물어봐요. 그러면 뭐가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데 뭐 전설에 나오는 동력원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랬더니 진짜 가져온 거죠. 그런데 얘는 이 동력원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동시키자마자 얘가 폭주한 겁니다. もうここで妖精をクラスとしよう。だって降りられないしな。これ作ったやつ絶対バカだろ。 자, 그래서 이 전설의 동력원을 처리해야 어떻게든 이게 멈출 것 같은데 무슨 방법 없나 생각하다가 위즈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요. 이 물건에 순간이동 마법을 써버려서 어딘가로 보내버리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어디로 보내는지까지는 설정할 수가 없어요. 당장 여기서 터지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카즈마가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그냥 해. 내가 행운 랭크가 만렙이기 때문에 아마 어디로 보내도 바다 안쪽이나 이런 안전한 곳에서 터질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해서 해당 동력원을 제거하는 데 성공해요. 그럼에도 갑자기 이 병기가 가열되기 시작하는데요. 동력원은 없앴지만 제어 장치도 동력원이었던 거죠. 그거를 강제로 없애버리니까 이 안에 있던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는 거죠. 이번에는 정말로 이 기체를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에이스 등장. 아쿠아의 마력을 이제 위즈에게 배웠던 드레인 터치로 메구밍에게 옮겨주고 메구밍이 한 번 더 익스플로전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마을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왕국에서 직접 기사가 와가지고 카즈마를 불렀다고 하는데 당연하게도 이제 그 고대병기를 처치했으니까 직접 왕도에서 온 게 아닐까 하면서 갑니다. 그랬더니 貴様の指示でテレポートさせたというコロナタイトだがガルダープ様の屋敷を吹き飛ばした。 그렇게 카즈마가 국가전복제로 체포되면서 코노스바 1기가 끝이 납니다. 이제 2기는 체포된 카즈마와 다크니스의 귀족으로서의 이야기와 아쿠아를 둘러싼 아쿠시즈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재밌는 내용 많이 남았으니까요. 다음번엔 코노스바 2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